영화 중간계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영화 중간계 지리 진행을 맡은 신의11의 김동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최초의 AI 기술을 장편 영화에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연 강윤성 감독님과의 지비를 조금은 더 특별한 게스트인 장항준 감독님 모시고 지금부터 이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지비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두 분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그 스크린 잘 보이시죠? 여기 QR코드를 찍으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주시면 저희들끼리 토크하다가 중간에 뭐 궁금하신 점들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옆에 계신 강윤성 감독님, 장항준 감독님 차례대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간계 각본가 감독을 맡은 강윤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중간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특별하게 장 감독님 모시고 진행하는 집인 만큼 장 감독님께서 이 강윤성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 중간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한 분량을 AI로 만들었던 거는 아마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한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이야기가 저 시사회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야기 하다만 해?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대단한 시도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를 강윤성 감독과 이 중간계가 증명해냈다. 그러니까 길을 제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화인들이 AI 기술이 이제 영화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걱정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중간계 보면서 생각보다 좀 AI 기술에 대한 어떤 제 내부적인 어떤 약간 어색함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 마치 저희가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나오는 VFX 보는 것처럼 이제 거부감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강윤성 감독님께 사실 이 영화는 이제 한국통신 150주년 기념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이 KT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으셨을 때 감독님께서 KT 쪽에서 이 영화를 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침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AI 기술을 이 프로젝트에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개인적인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제가 파인초트기들이라는 시리즈물을 촬영하고 있을 때 이제 KT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AI 영상물로 한 10분 분량의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 판을 키웠죠. 그래서 장편 영화를 만들자 해가지고 과거 25년 전쯤에 이제 써놨던 시나리오를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 요즘에 맞게끔 이제 각색을 다시 해가지고 AI 컨셉에 맞게 이제 각색을 해서 이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KT가 이제 제공해 주는 돈이 영화를 다 만들 수 있는 돈은 아니었었고 영화의 반 정도만 만들 수 있는 돈이었었고 반도 정말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한테 이제 뭐 정말 그 익스큐즈를 해야지만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어가지고 어찌됐든 AI를 좀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중요한 게 2분의 1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촬영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시 초반에 AI를 저희가 막 그 기술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었을 때 그때가 이제 3월 달쯤이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여기 나오는 저승사자가 걷지도 못했어요. 발이 나오면 안 된다. 발이 나오면은 저기 합성이 안 되고 뭐 묘사가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첫 촬영은 리샷으로 발 안 보이게 발목에서 끝내 샷으로 찍었다가 이렇게는 도저히 영화를 못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촬영부터는 풀샷을 그냥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찍어버렸거든요. 근데 촬영 도중에 얘네들이 걷기 시작하고 걷는 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정면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촬영 중간에 측면도 된다. 측면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측면도 찍게 되고 그리고 이제 편집할 때 되니까 얘네들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시작한 단계가 3월달이었고 개봉이 10월달 불과 7개월 만에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채팅방에서 그 지금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질문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맥락에 맞는 질문들이 있으면 바로 이제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항준 감독님께서는 그 한 2년 전에 그 AI 기술 그때 당시 한창 할리우드에서 이제 작가 조합하고 배우 조합이 이제 AI와 관련해서 어떤 저작권 이슈 때문에 파업을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었을 때 그 이제 정 감독님께서는 이제 AI 기술이 영화 산업에 도입이 된다면 많은 영화인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걱정을 당시에 이제 하신 바 있는데 오늘 그 영화 중간계 모시고 또 방금 강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네. 그 사실 그동안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그리고 그 사이에 AI 기술이 매일매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풍경들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첨단 기술 AI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데 점점 인간이 고립되고 뭔가 좀 고독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전에는 기술과 문명을 인간이 주도했다면 이제 점점점 우리 인간이 기술과 문명에 끌려가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제가 살아 생존에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 그리고 영상을 본다? 그런 것들도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불과 한 20년 만에 이렇게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속도로 발전되는 것 자체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우리는 노인이 되어서 세상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게 될 거란 두려움. 직업을 잃고 안 잃고를 떠나서 그 이전에 지금도 첨단 건물에 가면요 어른들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헷갈리는 최첨단인데 인간이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화살표가 이 엘리베이터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대충 알아야 우리가 겐토를 굴리고 저쪽으로 겐토란다. 여러분 일본말 쓰시면 안 됩니다.
대충 이쪽에 가 서 있고 이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거는 층수를 미리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키오스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건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무튼 저 개인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AI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영화계 종사자들뿐만 아니고 모두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제 점점점 일자를 잃을 거예요. 10명이 필요했던 직업군에서 3명만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2명만 필요하게 되고 나중에는 관리를 AI에게 받게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거 자체가 20년, 30년 후의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10년이면은 저는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시험을 해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지? 기본 월급? 기본소득?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니까 아예 국가에서 그 AI가 번 돈으로 국민들한테 세금, 돈을 주는 거예요. 월급처럼. 네. 그걸 써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저희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뭘 물어보셨죠?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요 타이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지난 2년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AI 기술이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그리고 사람의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이미 AI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취사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많은 지금 여기 계신 관객분들이 채팅방에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제가 요 맥락에서 이런 관객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런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퀀스에서 AI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됐는지를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먼저 답변을 이제 드리면 이제 저승사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중간계 시퀀스들이 주로 AI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18종 되는 저승사자 크리처 그리고 카 충돌씬 그리고 액션씬 이렇게 일반 시사 영화 찍을 때는 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시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이 걸리는 이제 장면 위주로 AI 기술이 활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처음 맡으셨을 때 풀 AI 기술이 아니라 이 부분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시퀀스들 위주로 AI 기술을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감독님께서 판단을 하신 이유가 뭔지 관객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AI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AI로 만든 인간이나 이런 크리처들은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전달하지 못해요. 감동을 줄 수 없고 어떤 작은 감정을 전달할 수 없어서 AI가 결국 배우를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제가 이 영화를 기획했었을 단계에는 더더욱 더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앞으로도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를 기획하면서 적극적으로 CG 영역에서 AI를 좀 활용해 보자라는 거였고 만약에 제가 그냥 전통적인 CG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 거였으면 이렇게 많은 크리처들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한 2개 정도만 등장시키고 그렇게 뭐 액션씬을 만들 텐데 AI를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전폭적으로 크리처들도 막 등장하고 뭐 서울도 막 작살나고 폭발도 거대하게 일어나고 정말 그냥 CG로 한다고 하면은 엄청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일들을 다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다 때려 박아서 이야기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영상에서는 뭐 그 워킹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 모델링이 있고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뭐 컴포짓 합성을 하고 파티클을 넣고 라이팅을 넣고 뭐 그 모든 파이프라인이 있는 이 전통적인 방식의 AI에서는 명령어를 넣으면은 바로 결과물이에요. 이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 작업에 있어서 엄청난 효율을 가져오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게 이번 영화의 좀 취지였었고 가능한 한 많은 AI 기술을 한번 좀 최대한 집어넣어 보자.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어떤 그 기준치가 마련돼서 다음 분들이 작업을 할 때에도 훨씬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관객분들께서 차량 충돌 폭발 신중 이제 봉고차가 갑자기 폭발하는 부분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살짝 어색했지만 나머지 사고시들은 너무너무 좋았고 크리처들 너무 잘 만들었네요. 뭐 감독님이 파괴의 즐거움을 알아버렸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제 관객분들은 이 프롬프터로 명령을 해서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하나씩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장 감독님께 이걸 만약에 이 신들을 실사로 찍는다고 하면 어떤 이제 번거로움, 얼마나 회차가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께서는 좀 와닿지 않을 테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마 이걸 실사로 찍었으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0배의 제작비가 들었을 겁니다. 예, 10배 더 들었을 거예요 아마. 10배가 더 들었을 거고 실사를 찍고 CG를 하는데 그 CG가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그건 일일이 컴퓨터로 사람이 다 수작업을 하는 CG, 예, 컴퓨터 하나한 대에서 전부 CG를 하고 그 작업 기간도 거의 1년 가까이 이 정도 양이면 1년 정도 작업을 수십 명의 인원이 동시에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그렇기에는 지금 이 영화가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사실 AI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안 찍죠. 힘든 게 싫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운빨로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 좋은 결과가 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귀여움을 받고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실 예산만 많으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이제 그 광활한 대지에 옥수수도 키우고 거기에 헬리콥터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빌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촬영 충돌씬 찍으면 사실 그게 베스트긴 하죠. 근데 언제나 영화는 예술인 동시에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주어진 예산과 이제 회차 안에서 감독님들 포함해서 배우, 제작진들은 이 안에서 뭔가 제약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들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번에 중간계에서 이 시퀀스들 위주로 AI 활용을 하신 거는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는 감독으로서는 더없이 적합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막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주가 되는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사와 AI 크리처 뭐 이런 것들이 섞이는가를 상업적인 감독들 기준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이제 스펙타클한 부분들이나 또는 일상에서 나올 법한 장면에서의 어떤 폭발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에 AI 효율이 붙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많이 사용돼서 사실 저는 중화계를 보는 많은 창작자들과 감독님들과 뭐 작가분들이 저희가 돈이 없다고 기획 단계에서 모두 킬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AI 기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해 3월달이랑 그 이거를 공개하는 10월달이랑은 천지 차이로 달라졌거든요.
아마 지금 다시 중하게 만들면 더 훨씬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올 겁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샘 알트만도 예측을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AI가 드라마나 영화 전반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대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그 시대 거리, 서울역의 과거 장면, 사극에서의 어떤 마포나루 장면 이런 것들 정말 AI로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쉽다고 말하면 AI 아티스트들이 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CG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작자들은 제작비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창작자들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하는 면에서는 저는 이제 절대적인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그 창작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예산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커지면 안 된다 하면서 글 단계에서 킬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AI로 커버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고 보다 많은 창작물을 그런 경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예민한 팬더 주니어님께서 이번 AI 영화 촬영 과정 속에서 감독님께서는 배우의 감정이 기술에 의해서 재해석된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배우의 감정이 중심에 있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강 감독님께도 한번 들어보고 장 감독님께도 한번 들어보고 강 감독님께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단계에서는 당연히 인물의 배우의 감정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배우의 감정은 영화의 90%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아무리 엄청난 CG고 아무리 엄청난 스펙타클도 사실 그런 건 10분 보면 질려요. 네, 인간의 감정을 우린 본능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감정들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 DNA 안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인공이 범죄자든 선인이든 혹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양면적인 사람이든 우리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영화 산업과 모든 컨텐츠 산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 그 이야기의 가장 큰 축인 감정인데 아까 강영선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불과 몇 달 안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온전히 발끝까지 나와서 서 있는 것조차 안 되던 기술이 뛰어다닐 수 있게 몇 달 만에 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언젠가 배우를 입력하면 이 배우가 AI로 영화 안에서 배우는 한 적이 없지만 뛰어다닐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배우들은 자기 초상권을 쓰는 대가를 받고 감독은 배우를 말잡게 만들어서 영화들이 이제 하게 되면 현장에서 갈등은 크게 없어지겠죠. 그러나 배우들은 점점점 뭐라죠 신인 배우들 그건 다 이미지를 경력을 쌓은 배우들한테만 적용되는 문제일 테니까. 그리고 30년대, 40년대 혹은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배우들 지금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부활해서 새로운 영화,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현대에서. 그러나 그렇게 그게 즐거운 일인가? 과정을 해서 느끼는 보람도 우리는 느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AI라는 게 제가 되게 AI라는 것 자체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영화에 AI가 적용되는 건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원자폭탄을. 오펜하이머가 안 만들었더라도 2, 3년 안에 또 1, 2년 안에 누군가 만들고 경쟁적으로 경쟁했을 겁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핵 개발의 시대는 오고 있었고 그게 누가 먼저냐의 싸움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과학들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현자가 나타나고 아무리 국가 시책이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도 세계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AI 기술의 발전이 무궁무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흠 좀 무서운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장감독님 말씀처럼 어느 시점에 되면은 AI 명령어로 주연 배우는 설경구, 변요한, 누구야, 감독은 장항준 감독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야기는 이런 식이야. 그리고 2035년에 가장 히트될 만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써.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분명 올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이제 믿는 거는 그렇게 기계적인 계산 안에서는 어쨌든 감정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거는 사실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도 그 안에서 저런 정서가 좋다, 저런 뭐 느낌이 좋다 이런 거이지 홍상수 스타일로 AI가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걸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고 또 인간이 영역을 넘지 못하는 부분은 아주 명확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대신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감정이 없이 움직이는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연 배우 둘이 얘기를 하는데 저 뒤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AI를 대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의 영역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AI가 효율을 가져오면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화 시장에서 활력이 들어갈 겁니다. 더 많은 제작 편수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길 거예요. 저희가 과거에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그때 뭐 브라운관 TV가 있고 이럴 때는 그때 뭐 스마트폰이 생기고 갑자기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럼 브라운관 고치는 기사들은 직업을 잃는 거 아니냐. 그때 사고에서의 산업 구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산업은 이제 재편되고 새롭게 정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AI가 활성화되면은 직업을 잃는 거 아니냐. AI가 활성화되면은 산업이 바뀌게 됩니다. 산업 구조가 재편되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냉정하게 AI와 관련이 없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뭐 직장을 잃고 뭐 백수로 살겠습니까? 뭐 다른 일을 찾아가지고 또 다른 직군이 생기고 결국 산업은 또 그 산업에 맞게끔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 업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해도 이제 인간이 표현하는 감정의 어떤 본질 같은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저도 이제 믿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활용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 강 감독님 전작인 시리즈 카지노에서 그 최민식 선배님이 맡았던 최무식의 젊은 시절을 카지노에서 AI 기술 디에이징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좀 얼굴도 젊게 표현하고 또 목소리도 좀 이제 당시 젊은 시절의 최민식 배우의 목소리를 갖고 와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시리즈에서 그 대사하고 접목시켜서 구현을 이제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활용은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은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카지노 강은성 감독이 했던 카지노도 당연히 안티에이징을 CG로 한 작품이고요. 모두가 과거로 가면 뭐 다 CG 비용이 그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배우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면 얼굴에 주름을 없애고 각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시간과 비용의 추가가 따르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AI 기술로 이것들을 수정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그 이야기의 폭이 넓어지죠. 그냥 잡티 없애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넓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야기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카지노 하면서 최민 선배님 젊은 모습을 디에이징 하는데 얼굴은 부분적으로 AI를 조금 작업은 되는데 어쨌든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수작업을 했어요. 그 목소리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 목소리로 작업을 했는데 배는 안 되더라고요. 배랑 몸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나이 든 사람의 약간 그 등이 휘는 그 모습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AI 기술은 미천한 거였다면은 만약에 내년에 나오는 AI 기술 거기에 어떤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기를 젊은 사람을 바꿔줘 했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거가 되는 거죠. AI가 연기한 게 아니라 그 배우가 연기한 그대로인데 허리가 살짝 휜 그 배우의 모습도 꼿꼿하게 하고 젊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 체형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카지노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수작업으로 고치고 뭐하고 뭐 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게 단순간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정말 영상업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효율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관객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또 AI 영화를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이제 하시는 말씀에 본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 감독님께서 먼저 이런 영화를 시도를 해주셔서 많은 영감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또 질문 주시는 게 좀 기술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중간계에서 AI 기술이 활용된 시퀀스들 중에서 좀 가장 좀 고민됐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좀 뭔지 궁금하다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여기에 AI를 맡은 또 고난솔이라는 이제 AI 연출자 크레딧도 올라가고 이제 이분하고 역할 분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뒷얘기 먼저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특별하게 AI 연출이라는 파트가 이제 생겼죠. 그리고 AI를 담당하는 그 팀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I로 직업 소멸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직업이 막 생긴 거죠. 근데 초반에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AI 팀이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체 회의에서. 그간의 VFX 팀, CG 팀이랑 어떻게 찍는지가 잘 아는데 AI는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100% AI 생성 영상을 만들어 봤지만 책상에서 명령어 쳐가지고는 만들어 봤지만 실사 영화를 어떻게 찍어가지고 어떻게 서는지는 그 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AI는 약간 좀 찍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실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린맨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람 배우랑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그 3D로 어떤 크리처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AI는 인터랙션이 안 돼요.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막 고민과 그때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잘 보시면은 되게 분할 촬영이 많아요. 독립적으로 묘사된 것들이 많이 있고 잠깐 속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버 더 숄더라고 OS라고 하는 장면들은 영화에서 많이 쓰는 장치인데 한 사람의 얼굴을 잡을 때 누군가의 어깨를 이렇게 걸고 찍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저승사자는 저희가 막 대역을 쓰고 이랬습니다. 이거 자체가 AI랑 합성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영화적인 트릭들이 많이 들어가서 같이 섞여 있는 거이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안 풀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들은 조계사에서 연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크리처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철왕이 등장하고 이랬을 때 전통적인 CG 방식에서는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라이팅을 연등의 위치에다 놔두고 그 라이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철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크리처들을 진짜같이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데 AI는 그런 조건이 잘 안 돼요. 그 위에 연등이 불빛이 수십 개가 있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고 밑에서 거기서 이 크리처가 움직여 라고 해도 AI가 정확하게 그 연등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CG에서 합성을 하려고 해도 톤이 약간 묘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계사 장면에서는 색도 더 강하게 넣고 명암도 더 진하게 넣고 하면서 약간 그런 튀는 것들을 커버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 이 AI 기술은 더 전문가들을 위해 가지고 더 구체적인 것들이 가능하게끔 이루어지는 AI 기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조명 컨트롤부터 해서 세세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게 나왔을 때 정작 영화 산업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CG 업계나 뭐 어떤 촬영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정 감독님께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사와 VFX, 실사와 AI 어쨌거나 실사와 무언가를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VFX 작업을 염두에 두고 실사하고 VFX에서 만들어낸 크리처들하고 합성을 염두에 두고 실사 촬영을 할 때는 어떤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었나요? 일단은 이렇게 매트를 이제 그린 매트나 블루 매트 이런 것들을 쳐야 되는데 그게 그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조명을 맞춰야 돼요. 네, 현실의 조명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자체가 뭐 횡한 낮에는 큰 그게 이슈가 없는데 밤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쪽에는 가공의 CG를 만들어야 되면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 조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조명하는 시간도 밤에는 밤씬에서는 적지 않게 들어가고 영화라는 거 결국 몇 시간 또 12시간 하루에 12시간 아니면 10시간 찍었는데 그거가 하루가 다 그 제작비 그리고 촬영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작비가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아까 강윤성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 AI 기술이 조금 더 뭐 내년쯤, 내후년쯤 적용된다면 아마 제작비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와 감독들의 상상력, 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예를 들면 전에는 200억이 있어야 찍을 수 있었던 영화가 30억으로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AI를 활용하면 편리는 하겠네요. 지금 신작은 이제 후반 작업 막바지인데 혹시나 다음 작품에 어떤 VFX 비중이 큰 이야기라면 강 감독님처럼 AI 기술을 좀 활용할 생각은 있으시죠? 제가 총대 메고 선구자가 된 건 싫습니다. 총대는 우리 용감한 선구자적인 강윤성 감독이 맡으시고 강윤성 감독이 닦아놓으신 안전한 기술의 기반 위로 저는 사뿐사뿐 걸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이거는 총대 매는 거예요. 누구도 전 세계에서 안 했던 일을 하신 거예요. 가보지 않은 일을 가본 거거든요. 거기는 실패할 확률도 상당하고 만약에 비주얼적으로 구현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 자체에 대한 것들을 용기 있게 가신 것들에 대해 박수는 칩니다. 예. 같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독립투사들한테 박수는 쳤지만 안주로 가지 않은 것과 비슷해요.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요번에 국내 최초 AI 적극 활용 영화 이런 식으로 이제 표방하면서 홍보를 했지만은 그리고 또 많은 기사들이 AI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로 이제 기록을 해주고 하지만 원래 저희 심정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영화 자체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제작 환경은 그렇게 될 거예요. 감독이 AI를 쓰냐 안 쓰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스페셜 이펙트 팀, CG 팀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어떤 건 AI를 쓰고 어떤 거를 그냥 VFX로 하고 그렇게 알아서 하면 되지. 감독이 야 요거는 AI로 써, 야 요거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제작 환경은
감독은 똑같이 그냥 야, 나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 옛날 같으면은 감독님 진정하시죠? 예산 아시죠? 뭐 이랬던 게 좋죠. 네,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러면서 뒤에 가서 스태프들은 요걸 AI로 하고 요걸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두 분 말씀 듣다가 이런 저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관객분들 지금 계속 질문들 주시고 특히 통아저씨하고 그 저기 액션씬 언급해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이 관객분들 질문 이제 보다가 드는 생각은 지금 AI 기술이 2년 전보다 지금하고 엄청난 변화가 됐고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거의 매일 뭔가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나오고 예전에는 구현이 불가능한 어떤 장면도 지금은 가능해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계를 촬영한 지가 지금은 좀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만약에 지금 똑같은 스토리의 이야기를 지금 촬영한다고 하면 시각적인 연출 부분이 좀 지금보다는 더 진일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감독님께서는 촬영할 때 또 후반 작업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 너무 당연하고요. 저희가 막 후반 마지막에 이제 DI 작업하고 뭐 이럴 때 DI 작업은 그 바로 작업의 모든 거의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이럴 때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예요. 요즘 뭐 프로그램 중에서 나노바나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더욱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여태껏 막 앞부분에 나왔던 것들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게 한계예요. 막 이러다가 얘를 쓰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AI는 그런 것 같아요. 개봉을 못해.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내년에도 개봉 못할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막 개봉하려고 하니까 더 기가 막히게 막 나오고. 지금은 이렇게 막 발전 단계여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보신 것처럼 만족도는 아마 CG적인 만족도는 아마 70% 한 7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다시 중앙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한 80, 90%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만들려고 그러면 한 100%, CG 10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만, 지금 AI 기술 활용해서 찍으시면 중간계보다 더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자, 되는구나. 지금 똑같은 제작비로 찍었을 때의 기술도가 확 올라간다면 사실 가장 감독님이 신경 쓰셨을 거는 정말 그거였을 거예요. 이게 비주얼이 진짜 같으냐 아니냐, 살아 움직이느냐 아니냐, 색종이로 오려 뭉친 것처럼 요것만 다른 그림인 것처럼 보이냐 안 보이냐가 이게 좀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내년쯤에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라도 강윤성 감독보다 잘 찍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네, 저도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모르죠. 이제 다 제가 이번 작품까지는 전체 CG 100% CG가 들어가지만은 내년쯤 되는 제 새로 신작은 AI가 상당히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덧대서 한마디로 더 하면은 지금 AI는 사실 실사랑 AI 영상이랑 안 붙어요. 톤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저 중간계에서는 색을 다 돌릴 수 있으니까, 중간계라는 특유의 설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AI에서 동물의 묘사는 CG보다 훨씬 나아요. 동물의 묘사는 CG는 사실 이제 모델링을 만들고 거기 이제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넣는 거거든요. 거기 근데 뭐 혹성 탈출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사실 뭐 어떤 뭐 동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AI가 훨씬 낫다. 진짜 동물 같다. 진짜 동물 움직임 같다. 거기에는 AI가
인간이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는 창작을 해버리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해. 그 데이터는 실제 있는 동물에서 가져오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 못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고, 만약에 내년 정도쯤에 그 AI 영상이랑 실사 영상이랑 톤이 딱 맞는 기술이 나오면은 동물은 대부분 아마 AI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관객분들께서 그 감독님들 말씀 듣다 보니 앞으로는 연출자도 연출자지만 프로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네요 라는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 지금 스토리에 대한 질문들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제 스토리가 이제 떡밥이 많이 던져졌는데 혹시 강 감독님께서 그 뒤에 벌어질 이야기도 써놓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이 편을 꼭 만들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2편도 다 써놨고 1편 찍을 때 2편도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 2편 뭐 제작비가 아예 없었고요. 그 2편에서는 지금 사실 1편을 보면은 화가 나요. 왜냐면은 이야기 하다 말았으니까. 영화라는 거는 사실 관객이 극장에 와서 기승전결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야기처럼 기승에서 끝나버리니까 OTT도 아니니까 화가 나죠. 내 돈 8,000원을 내고 와가지고 보는데 이건 정말 욕 나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사실 펼쳐놓은 것들은 저승 세계로 갔는데 저승사자들이 얘네들의 영혼을 소멸시키려고 하는데 사천왕이 나와서 도와주고 혜태가 나와서 도와주고 이래요. 도대체 거기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깔아놓지도 않고 영화를 딱 끝내버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스포를 하자면은 사천왕이나 혜태가 도와주는 이유는 설화 때문이고, 설화의 아버지가 2부에서는 이제 파괴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기 딸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병원에 와서 혼수 상태에 있는 설화를 위해 가지고 법경을 외우면서 이제 그 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설화의 그 등 뒤에는 천수 가늠상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부에서는 염라대왕이 계속 쫓아오는데 천수 가늠상이 나타나서 이제 도와주고 뭐 그런 전개로 가고, 2부에서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죽었던 주인공들이 환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영화 제목이 Run to the West예요. 서쪽으로 뛰어라인데 제목은 아주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들이 환생하기 위해서 먼저 동쪽으로 가요. 자기 몸을 찾으려고. 근데 동쪽에 갔더니 자기 몸이 없어.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Run to the West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계 중에 한 가지 그 설정 중에 하나는 죽은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기 몸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찾아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순수한 몸이라는 거, 영혼이 없는 순수한 몸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잠깐 보이는 그 정도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때 떠도는 영혼이 그 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중간계에서 떠도는 모든 영혼들이 전부 다 환생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좀비처럼 변해요. 의식이, 자아와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떠도는지 모르게 떠들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룰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또 관객분들께서 반복적으로 여쭤봐 주셨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변요한, 김강우, 방효린 배우들이 등장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 배우들 섭외하면서 같이 촬영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일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몇 분께서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 13회차 촬영을 했는데 전부 다 밤에 찍었습니다. 전부 다 해가 지면 찍을 수가 있었는데 여름철 5월달에 촬영하니까 해가 좀 늦게 져요. 그리고 빨리 해가 뜹니다. 그래서 촬영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죠. 해가 9시, 8시 정도쯤에 지고 4시 반이면 해가 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찍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뭐라 그러죠? 그 바이오 리듬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점이었고, 이제 후반부 보면은 보시다시피 배우들이 엄청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사고들이 좀 많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피피롱스 관객분께서 그 AI 발전은 반대한다고 멈추는 건 아니므로 보호할 것은 이제 저작권이죠. 이제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또 중간계처럼 시도할 것은 시도하도록 정책과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계가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조 감독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들을 주고받으면서 중간계가 욕심내지 않고 실사하고 AI 기술을 사이 잘 영리하게 잘 활용하면서 특히 이제 대중들에게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이정표가 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다 하나씩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대화 맥락에 맞게 취합하느라 좀 열심히 노력했으니 질문 혹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양해를 이제 먼저 구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두 감독님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해주신 우리 강혜성 감독님과 중간계 제작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사실 보면서 많이 자극이 됐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게 돈 많이 들인 CG보다 난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은 영화들이 또 제작이 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내년쯤에, 내후년쯤에라도 중간계 2가 더 좋은 AI 기술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개봉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중간계를 개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GV를 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어디 강연도 나가본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사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국민들이 다 AI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AI가 뭔가 세상을 바꿀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 AI가 관심의 화두에 있구나, 화두의 중심에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영화계도 어렵고 방송계도 어렵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낮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AI라는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중간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개봉하는 왕과 사는 남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댁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